단순한 호기심이나 콩깍지가 씌었을 때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저런 물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내 편을 알아보는 법 3가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연애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상대와의 미래를 그려볼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없이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상대와 나 서로에게 이 3가지가 느껴지는지 꼭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려 한다. 지겨울 만큼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때 그 단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은 조금 불같지만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외모는 별로지만 멋진 매너와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 자신이 얼빠면 외모에 높은 가치를 두겠고 외모보단 인성을 보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내면을 보고 나의 연애 상대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이 높은 가치로 생각되는 장점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은 아쉽지만 그걸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미래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그냥 연애 상대는 여기까지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서로 좋아 죽을 때는 단점이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우면 아예 단점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타는 사랑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단점은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갈 때쯤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여요. 중요한 건 없었던 단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좋아서 쉽게 무시하고 보지 못했던 점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뿐입니다. 이때는 상대의 단점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사랑했던 상대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 나쁜 점은 피하고 좋은 점만 보려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해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연애 초기부터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콩깍지가 벗겨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인연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점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단점은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의 과거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예쁜 연애를 하다가 행복한 결혼을 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내 편을 알아볼 때 조건을 넣은 이유는 이게 없어도 연애와 결혼은 가능하지만 만약 내가 상대의 과거가 궁금해지거나 상대 역시 나의 과거를 궁금해한다면 둘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과거가 아닌데도 그 부분을 이해하려 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단순히 연애 상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단점마저도 이해하고 싶은 건 사랑이란 감정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그 사람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콩깍지가 씌었을 때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저런 물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어땠어? 나를 향한 이 질문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면 이건 단순히 당신을 사랑한다를 넘어서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셔도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내 고집을 굽힐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이 연애와 결혼의 경계선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싫어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좋은 것만 했다면 결혼을 생각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전 이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할 마인드셋이라고 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매일 산삼을 먹으면 뭐합니까? 술, 담배에 쪄들고 야식으로 치킨에 피자 이런 고칼로리 음식들을 먹는다면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전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랑을 위해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서로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그 바탕에 바로 존중과 이해가 깔려 있죠. 내가 맞고 상대가 잘못된 것 같나요? 상대의 지금 행동이 견디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그 사람과 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할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단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도 상대에겐 그 완벽함마저 단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단점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단점만 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과연 단점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내 자신을 한 번만 돌아봤다면 저런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도 나의 단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안다고 해도 그 점을 고치긴 힘듭니다. 여지껏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힘들어요. 안 바뀝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그 점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나만 생각하세요.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상대의 단점도 바꾸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사항을 인정하기 힘들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